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비비브 진레이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주실 우리 박혜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의 박혜성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우리 알차고 유익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오늘은 비비브 진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년이 그렇게 좋냐? 그래, 좋다. 왜? 뭐가 그렇게 좋은데? 밤이면 구미호로 변하나 보지? 미안하지만 당신하고는 차원이 달라. 됐냐? 자기 오늘 피곤해? 몰라서 뭐냐. 정말 이럴 거야? 난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알긴 아냐? 당신 아직 40도 안 됐다고. 나도 이렇게 팔팔하고. 여보, 이제 애들도 다 독립했고 당신이랑 나 즐기면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어쩌려고. 그래서 나도 좀 젊어지고 싶어서. 아이고, 어디 젊어지는 약이라도 있대? 팽팽해질 자신 있어? 원장님, 그러니까 이 세 커플 모두 비비브 질 레이저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럼 먼저 비비브 질 레이저가 어떤 시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불판에 네. 오징어를 두고 불을 켜면 오징어가 약간 쪼그라들죠. 네, 그렇죠. 그렇게 질이 약간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질 이완증이 좋아지죠. 와,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30대쯤 돼서 애를 낳으면 질 이완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느끼는 헝한 느낌이 들고 남자도 숨쉬기 운동만 하고 나온다고 하거든요. 허공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권태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효과도 있고요. 이제 40대나 50대쯤 되면 질이 좀 건조해질 때 콜라겐층을 자극해서 촉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질에 탄력이 생기고, 그래서 분명히 헝각시인데 새각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실은 남자들이 외도를 하는 이유가 여자가 성관계를 안 해주거나 맛이 없거나 그다음에 자기한테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런 데인데, 네. 질이 바뀌면 같은 여자인데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러면요. 비비브 질 레이저의 그 시술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비브 레이저는 RF 레이저라고 그러고 레이디오 프리퀀시 레이저인데 순간적인 그 열이 조직에 가해지는데 표면은 차갑게 하고 속은 뜨겁게 해서 질에 있는 콜라겐층을 자극해서 콜라겐 재생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원리인데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딜도보다 가는 막대기 같은 팁을 넣어요. 질에. 그리고 360도 골고루 질 안쪽부터 겉까지 골고루 쏴주면 그 레이저가 쏴진 곳에 콜라겐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원리군요. 그러면 원장님, 콜라겐층이 만들어지면 뭐가 좋은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콜라겐층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탄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피부도 그렇고 탱탱하지 않고 쪼글쪼글해지고 제가 많이 경험하고 처지고. 있습니다. 질도 비슷해요. 그래서 콜라겐층이 자극돼서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되면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 비비브 질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오나요?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온 사람.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외도를 했고 집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바람핀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외양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의 소를 뺏으러 오는 사람. 이미 뺏은 사람. 남의 소를 뺏은 사람. 이미 이제 그 남자 또 키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아직 소를 잃지는 않았지만 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그때 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때 잡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섹스리스거나 아니면 이혼했거나 뭐 결혼했는데 명기가 돼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 4번 괜찮네요.
뭐 3번 말고는 거의 다 내용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네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 남자를 만들거나 키핑하려고 하는 거죠. 아,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비비브 질 레이저를 하러 오는군요. 그럼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용이 궁금하거든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에 한 20만 원쯤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번요? 한 달에 아니, 20만 원이면? 예를 들어 비비브 1.0이 한 250만 원 정도 하니까 네. 20만 원씩 했고 12개월 하면 240이잖아요. 네. 그럼 12개월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유지되는 거죠. 아. 그리고 비비브 2.0이 1년 반 유지되는데 그게 한 3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꼴이 드는 거죠. 아. 그럼요. 그 비비브 질 레이저 시술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50샷에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50샷이면 50분, 350샷이면 70분, 뭐 평균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러면 그 원장님의 다른 원장님과 차별되는 원장님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네, 원장님 그동안 계속 또 얘기를 나누신다면서요. 네. 네. 보통 이제 시술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저에게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와요. 아, 처음엔요? 네. 그냥 왔어요. 그냥 관리하러 왔어요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죠. 대부분 네. 인생에 큰 이벤트 하나가 있어서 저한테 와요. 이미 사고를 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이혼하고 온 사람. 그다음에 남편 때문에 이미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참고는 사는데 도저히 화병 걸려서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사람. 뭐 이런저런. 근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아. 그리고 얘기해봤자 솔루션도 없고 네. 변호사한테 가면 대개 경우 이혼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신과에 가면 불면증 약이나 수면제를 주고 우울증 약을 주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야기는 들어준데 특별히 솔루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뭐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연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지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혼을 할지 말아야 될지 이미 이혼을 해버렸는데 그다음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고 성적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내가 명기를 어떻게 돼야 될지 전혀 이제 완전히 자신감이 바닥이 된 사람들이 저에게 와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노력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이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저는 이혼하지 않게가 저의 기본 컨셉이에요. 네. 가정이 잘 유지되고 그리고 다른 놈 별거 없다. 그 우리 엄마가 맨날 하던 얘긴데. 지금 있는 남편이랑 잘 살아라. 근데 이런저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좀 바꿔라. 예를 들어 밥을 안 주면 뭐 어쨌든 어디 나가서 밥을 먹듯이 남자한테 섹스 안 해주는 것은 밥 안 주는 거하고 똑같다. 남편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꼭 해야 된다. 만약에 먹여주기만 하면 하숙비만 내는데 재워주는 거 안 해주면 나가서 잔다. 그래서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에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값이 같이 있다. 화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지불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 해요. 아, 그럼 원장님한테 가서 비비브 질 레이저를 받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직접적인 솔루션도 찾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또 정신적인 치유까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이미 우울증 약이랑 뭐 수면제 먹고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화병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굉장히 의리가 없는 놈.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의리가 아니거든요. 남자의 욕망은 그냥 욕망일 뿐이지 의리가 아닌데 그걸 의리로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배신당한 것 같고. 맞아요. 이게 배신이 남자 입장에서는 배신이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배신이지만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주죠. 발상의 전환, 그다음에 남자의 욕망, 그다음에 남자의 성욕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혼해서 다시 결혼할 남자도 내 남편하고 비슷하겠구나. 근데 이런 문제를 보통 남성들이 이렇게 남성의 입에서 이제 여성한테 말하는 것보다 직접 동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설득력 있고 신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남자하고 여자를 갑과을이나 피해자 가해자로 접근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벌이나 나비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남자의 본성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 일처제를 하면서 여자들이 남자를 딱 가정 안에 두고 평생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도록 돼 있는 것이 여자의 승리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승리인데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 남자랑 이혼하면 다른 남자도 같은 종류의 남자를 또 만날 거고 그러면 계속 화병 걸리고 계속 본인은 성적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면서 남자하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냥 그렇게 신이 그렇게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남자를 굶기지 않아야 되죠. 원장님 그러면요. 비비브 질 레이저를 받으면서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여자의 마음이 바뀌면 그러니까 그동안 10년간 섹스리스였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똑같아서 남편이 자기가 섹스를 안 해줘도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할 때 카톡이 온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내연녀가 있었던 거죠. 아유, 절망스러운데요. 그분은 이제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자살을 선택하실 거예요? 이혼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혼을 차라리 선택한대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랑한대요. 그러면 앞으로 남편을 찾고 싶냐니까 찾고 싶대요. 그러면 10년간 섹스리스가 남편의 외도의 원인인데 이걸 해결하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해결할 거냐고 하면 해결하겠다 그러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 남편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외도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여자의 섹스리스예요. 네. 그럼 비비브 질 레이저 때문에 해결이 된 걸로 봐도 될까요? 이제 질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한데 네.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어도 되고 젤을 써도 되고 네. 비비브질 레이저를 해도 되고 다 가능하죠. 네네네.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고도 안 되신 분들이 저에게 와요. 아. 그럴 때 이 비비브질 레이저가 도움이 되죠. 네. 아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까 이 원장님이 보니까 행복 전도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찬사를 요즘 듣고 사는데 저에게 노벨 평화상을 받아라. 네, 그러면 본질은 섹스니까 네. 섹스를 해결해 줬다. 그런 200년 걸로. 살아라. 어. 나랑 내 딸이랑 내 딸의 딸까지 해결해 주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고 가세요. 그럴 만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분들 얘기 들어볼까요? 아, 그 사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 당신 어떻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뭔 낙이 있어야지. 아, 아,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당신 정말 괜찮아? 그렇게 아파하니까 나 괜히 미안해서. 아, 왠지 사례자가 참 짠한데요. 정말 말 못할 사연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비비브 질 레이저가 이런 고민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비비브칠 레이저를 마중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펌프질 하잖아요. 마중물이 있으면 그다음에 펌프가 계속 되죠. 그러니까 비비브칠 레이저를 한 다음에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남녀 사이가 좋아져요. 아, 맞네요. 그러면서 다시 사랑이 이제 싹트거나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비비브칠 레이저를 받으러 오셔요. 무릎을 탁 칠 뻔했습니다. 마중물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저 이거 네. 굉장히 이 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건조증이 해결되니까 편안하잖아요, 여자 그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여성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뭔가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변호사한테 가서 이혼을 뭐 상담하거나 변호사한테 가면 보통 증거 수집해 오라 그래요. 남편 블랙박스 가져오라고 하고. 맞아요. 그 탐정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상처 받아갖고 오고 앙금 막 쌓여갖고 오는데 괜히 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 거쳐서 안 되겠다. 나 노력해야겠다. 사랑받고 싶다. 이 남자 처음에 나를 사랑했고
다시 사랑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오는데 이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오거든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성공이 얼마나 무의미할까요? 허무하겠죠. 그렇죠. 특히 인간으로서 잘남과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사랑받는 건 좀 달라요. 모든 남자나 여자는 성공했든 안 했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질이 건조해서 섹스를 못하면 이상하게도 남자는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 남자의 사랑을 못 받은 여자는 더 이상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또 악순환에. 네. 그러니까 이게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왔군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나 남자들은 네. 한 50살쯤 어느 정도 권력이나 돈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기 참 힘들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사생활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이것보다는 그 성공을 선택한 거죠. 아, 섹스보다는 성공을 선택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근데 성공해보니 또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때서야 이제 행복하고 싶고 또 섹스 쪽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거네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받으려면 일단 물이 나와야 되죠. 안 아, 아파야 되죠. 또 다시 돌아가네요. 네. 결국은 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건조증이 해결돼야 성교통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쵸. 그거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해지고. 네. 네, 우리 인간이 누구나 추구하는 것들이죠.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한 시간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자로서 사랑받을 방법을 찾고 남자로서도 사랑받고 사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비비브 질 레이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